로마에 오시면 네. 고대 로마의 중심지라고 하는 여러 이제 유적들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곳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포로 로마노라고. 네. 팔라티노 언덕과 캄피돌리오 언덕이 내려다 보이는 저지대에 그렇죠. 위치하고 있죠. 네. 기원전 6세기 때부터 이제 시작된 공화정 시대부터 로마 제정 시대까지 운영이 되었던 네. 로마인들의 실생활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럼이 뭐죠? 포rum은 광장이란 뜻으로 네.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중심에 들어가기 직전에 네. 현관이라든가 네. 아웃사이드 같은 개념으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지역, 뭐 이렇게도 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로마는 영원한 제국이다. 네. 영원한 도시다. 음.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왜 영원한 도시라 그럴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로마의 많은 제도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로마가 갖고 있었던 그런 건축 기술이나 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로마의 이름을 영원한 로마다, 영원한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로마는 그리스에서 사실 많은 문물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성장했을 때는 그리스가 약간 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아직도 철학이나 법 쪽이나 건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로마를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로 가서 유학을 하던 그런 시기잖아요. 로마가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서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 로마, 장화의 중간 부분에 있는 로마가 어디를 다 먹게 되냐면요, 누미디아, 여기가 지금은 리비아나 그다음에 알제리, 카르타고니까 그게 지금 튀니지 이쪽 북쪽이고요, 이집트까지 먹게 되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저기 카스피해까지 이렇게 비잔티움도 다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저 위에 론디니움이라고 해서 지금의 런던이죠. 브리타니아라는, 그리고 이제 뭐 갈리아라든지 에스파냐라든지 이런 곳들을 이제 다 가졌던 곳이 바로 이 로마인데요. 이 로마가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표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표준이냐? 로마가 처음에 진짜 작은 부족 국가에서 시작을 해서 통합해서 왕정으로 가고 공화정으로 가고 그리고 황제정으로 가잖아요. 황제정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속주들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들의 식민지를 막 만들어낼 때 이 도시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로마화 시키는 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도시를 로마화 시키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이나 사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일을 시키는데, 바로 그게 이 그림이죠. 기본적으로 까르도 데쿠마노라 그래서 십자 형태의 큰 길을 가지고 있고, 그 로마 군들이 출정이 빨라질 수 있도록 바둑판 모양의 도시를 계획했죠. 계획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도시 바깥에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딱딱 찍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도시를 만들 때 그냥 표준화 시켜서 도시 계획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으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제국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바둑판 모양의 그런 표준화된 로마.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에 로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신데요, 로마에는 로마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로마에 로마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로마인데요, 로마의 지도예요. 로마에는 로마가 없어요. 어디 바둑판 모양이 있습니까? 바둑판 모양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는 제국으로 만들려고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었죠. 그냥 살다 보니, 그냥 거기서 도시를 증축하고 크게 하다 보니까 도시가 점점 발전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 자기 도시 안에는 로마가 원했던 그런 그림이 안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런 계획을 하고 세운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는 자연스럽게 컸는데 다른 도시들은 로마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이거 저한테 되게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벽돌과 콘크리트.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대리석은 자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운반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벽돌은 시간이 되게 정확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 2층짜리 집 짓는데 평이 몇 평이고 이렇게 하면 벽돌 몇 장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건 얼마나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 도시를 얼마 만에 짓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산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에게 안정과 풍요를 줍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 일들을 했냐면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배가 나갈 때 항상 바다에다가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뭘 했냐면 예측 가능한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 예측 가능한 단계까지 가니까 그 동네에 가서 나 뭐 이렇게 포럼을 만들래. 그러면 포럼에 이 센치 재고 벽돌이 몇 장 올라갈 거고 이런 기둥들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표준이 되게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표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준을 얼마나 사람들이 따라주느냐죠. 표준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 그 표준 싫어요. 그랬으면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 도서관이 있었죠. 원형 경기장이 있었죠. 극장이 있었죠. 목욕탕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 로마가 되고 싶은 거죠. 왜? 너무 좋으니까. 로마는 그걸 제공해 준 거예요. 그렇게 제공해 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네. 그렇게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길이죠. 길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길을 잘 만들어야 사람과 물자가 문화와 철학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길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제일 잘 만들었던 민족이 바로 이 로마죠. 그래서 이 로마는 그리스가 하지 않은 중요한 것들을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하수시설 그리고 길이죠. 이걸 했기 때문에 그리스가 그만큼 엄청난 그런 문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일을 이 로마가 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 벽돌이라는 건데 네. 규격이 있었죠.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그러니까 이걸 언제든지 만들 수 있었고 그게 어느 도시에 가도 같은 크기로 나왔기 때문에 도시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로마식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바로 이 기둥 때문에 로마가 됐구나 하는 걸 알아버렸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그리스에 가서 유학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스가 이미 도량형이 많은 부분에서 통일이 돼 있었는데 그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한 조각 평균 센치가 29.7cm였어요. 이 29.7cm를 로마가 받아들입니다. 저런 기둥을 만들 때 기준이 있었다고요, 이 로마 사람들은. 네. 정말 트라이아누스면 오현제 중에서도 강력했던 황제 아닙니까? 저 사람의 기둥을 만들 때 이 마음대로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죠. 100족이었어요, 100족. 29.7m예요, 저게. 특별히 기념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그 묵직함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로 만드는 거죠. 이 트라이아누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 시대 때 최대 영토를 가졌던 사람인데 네. 바로 이 기둥을 왜 네. 받았냐 하면은요 네. 바로 지금의 루마니아 많은 네.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키아라는 곳인데 루마니아를 정복했던 사건을 이 기둥에다가 다 새겨 넣은 거죠. 그 당시에 이 루마니아가 네. 금광, 은광을 다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 금광, 은광이 이 트라이아누스 눈에 보였던 거예요. 마침 여기에 속주에 있었던 총독이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켜서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다키아를 점령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금, 은광들을 다 자기들의 차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론들도 좋잖아요. 이겨서 금은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데 만들 때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기에 쫙 달아놨는데 그리스에는 이런 거 잘 없어요. 구조로 된 기둥은 잘 없죠. 기둥에 뭐 코린트식이니 뭐 이런 식은 많이 있는데 이 기둥에다가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바로 로마의 예술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기둥을 보고 난 다음에 놀라가지고 나는 저런 거 꼭 가져가야 돼 하면서 가져가고 싶었는데 못 가져간 사람이 있죠. 웬만하면 다 나폴레옹이에요. 네. 나폴레옹인데 그 나폴레옹이 파리에 그 뱀동 광장이라는 곳에 만들어놨죠. 저 문으로 들어가면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돼 있어요. 올라가서 저 위에가 예전에 구경을 할 수 있었대요. 네. 그게 언제냐면 바로 괴테가 여기에 그랑뚜르 하러 왔을 때. 그래서 괴테가 저 위에 올라갑니다. 네. 괴테가 그 올라가서 자기가 본 이야기를 하는데 석양이 질 때쯤 나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이 기념 원주를 올라가서 네. 콜로세움을 바라다 보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쪽 방향이 되는데. 그렇죠. 저쪽 보면서 음. 석양이 지는 모습을 봤는데 석양이 이쪽으로 지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석양이 지어서 반사되는 콜로세움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괴테를 보고 괴테가 여기 왔을 땐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를 파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 게 있었어요.